안녕하세요. 가제트로 또 인사드리게 된 서울 이천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이 방송이 나왔을 때는 아마 봄이 훨씬 지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진자가 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야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고드린 대로 2021년 3월이 훨씬 뛰어넘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전어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승범이라니까요, 저희.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어는 뭐냐? Clinical and Radiographic Outcomes of Reentry Lateral Sinus Floor Elevation After Complete Membrane Perforation. 제가 이 전어를 고른 이유는요, 이건 작년에 처음 봤을 때, 작년 하반기에 나온 전어인데요, 이거는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흔하게 보는 리포트가 아니에요. 라테럴 어프로치 할 때 멤브레인이 찢어졌어요. 그럼 그 리페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딸 리엔트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리포트를 쭉 보지만 그런 것들이 케이스 리포트로 뭐 이렇게 좀 언급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대규모로 스터디된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희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 뭐 라테럴 어프로치 많이 안 하시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크레스탈 어프로치 한다고 안 찢어지나요?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멤브레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의 저자를 보니까 왕이란 중국의 흔한 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린 선생님, 요 선생님 리포트 많이 쓰시는데 국정대학에서 나왔어요. 중국의 하버드, 중국의 옥스퍼드 같은 대학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 대학병원 선호도가 훨씬 심하고 수가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리포트가 얼마나 방대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좋은 리포트를 썼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그중에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서 우리가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는 거는 상악 부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 무슨 강의할 때 뭐 교수님께서 조물주가 상악동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상악동 그래프트 하라고 치과 의사가 그런 농담을 하시는 걸 듣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니 상악동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상악동에 그래프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퍼포레이션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퍼포레이션 되면 되게 리페어를 할 거예요. 정말 확 찢어져버려서 리페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닫고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이제 케이스 리포트식으로 몇 번 있었다 그랬죠. 3달에서 6달, 명확한 기간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한 3달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멤브레인이 다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스터디가 공동 저자로 마지막 저자와 첫 번째 저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저자로 있으시는 린 선생님하고 마딘거라고 있겠죠. 근데 이게 저널 등급이 조금 낮아요. 이 스터디가 인용이 되고 있고요. 3달 뒤면 힐링이 되는데 약간 스카 티슈처럼 뻣뻣하게 변해 있으면서 버칼 플랩하고 어디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수술할 때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이제 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케이스 리포트 시켰지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딘거 선생님의 스터디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한번 퍼포레이션 크게 돼가지고 갖고 나와서 나중에 리엔트리 서저를 해서 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때 보니까 일단 수식이 어렵고 저 어디전 때문에 그렇겠죠. 퍼포레이션이 많이 되면서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았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의외였어요. 퍼포레이션이 크게 돼서 닫고 나온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 괜찮았거든요. 적당하게 이게 멤브레인이 좀 찔겨져 있다 그러나, 그래서 거성하기도 좋고 성공적으로 다 케이스를 맞췄는데 저희 보니까 퍼포레이션이 오히려 많이 되고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았다. 그런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이 사람들이 발표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전월에서 저 스터디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트로덕션에 나온 내용은, 자,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뭐 러테럴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퍼포레이션이 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레얼리 리포티드, 적다니까요. 제가 몇 개 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 스터디가 제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했고 다시 서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아주 심층 분석을 하는 좋은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자, 대륙의 스케일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대상을 2262개의 라테럴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했다고 돼 있으면 9년이잖아요. 10년 잡고 1년에 200개가 넘는 케이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휴일 같은 거 계산해보면 하루에 1개씩 한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공동저자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했겠지만 대륙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62개 라테럴 사이너스 어프로치를 했고요. 대부분 성공합니다. 성공률이 높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2234개의 사이너스 엘리베이터는 다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퍼포레이션이 아주 크게 돼서 수술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단했던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28케이스밖에 없었으니까 잘한 거죠. 사실은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누가 봐도 잘하는 수치예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28개 중에서 28명의 환자 중에서 3명은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서 숏 임플란트를 좀 짧은 걸 심었어요. 나머지 3명은 기억이 안 좋았는지 경험을 너무 나쁘게 생각했는지 임플란트를 선택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아닌 옵션을 선택했어요. 저건 환자의 성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보면 자연치를 희생했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가 몇 개가 남아요? 22개가 남죠. 22명의 환자를 최종적으로 대상을 해서 이 리포트를 쓴 겁니다.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건 컨트롤드 스터디 해볼 게 없습니다. 별로. 자,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테럴 어프로치, 그러니까 아주 처음 한 거예요. 리엔트리 서저리가 아니고요. 로타리 바와 피에조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형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멤브린을 이렇게 큐리에서 사용해서 거상을 하고요. 10mm보다 작은 퍼포레이션이 생겼으면 컬라겐 멤브린을 사용을 하거나 멤브린이 조금 두꺼우면 이런 걸 좀 수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리페어를 하고 저 내부에 콜라겐 멤브린을 덮고 리페어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mm 이상 아주 크게 찢어졌으면은 어떠한 그래프트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수술을 멈춥니다. 멈추고 플랩을 덮고 나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00% 이거 어드이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드이전 되기 않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멤브린 하나 치는 거죠. 콜라겐 멤브린 같은 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놓는 게 아니고 비흡수성 멤브린을 여기다 쳐놔야 돼요. 제거하기 쉽게. 그것도 EPTF의 멤브린이 아니고 DPTF의 멤브린. 걔가 잘 떨어지니까. 걔를 여기다가 맞고 나오게 되면은 리엔트리 할 때 어디전이 줄어요. 한 번은 제가 크게 뚫어본 적 2번 있다고 했죠.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한 번 그렇게 했는데 DPTF 멤브린을 그냥 윈도우에 대충 던져놔서는 안 되고 걔가 잘 움직이잖아요. 리지드하니까 고정해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고정을 안 해가지고 약간 손해를 조금 보긴 했는데 그래도 쉽게 잘 됐었거든요. 아쉽게도 제가 이게 망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사진이 없어요. 아무튼 DPTF 멤브레인을 여기다 놓더라도 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3달에서 6달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 4달 정도 기다려서 CBT-CT를 찍고 그래서 여기 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됐고 사이너스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갈 때는 이 버컬 플랫과 이쪽이 어드이전 돼 있을 테니까 여기 박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기를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로 확 젖히면은 여기가 어디전 된 게 찢어지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가지고 15분 블레이드로 아주 샤프 다이섹션을 해서 조심스럽게 여기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찢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래 형성했던 것보다 윈도우를 크게 뚫어서 건강한 사이너스 멤브린이 보일 때까지 조금 더 확장해집니다. 2mm 정도를 더 크게 윈도우를 형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조 같은 거 좀 써주면 좋겠죠. 여기가 건강한 사이너스 막이 나타나면 이 부분을 타고 들어가서 멤브린을 거상을 합니다. 여기가 퍼포레이션이 되건 안 됐건 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멤브린을 깔아줘요. 멤브린 하면 PRF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멤브린은 바이오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그래프트를 하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멤브린을 또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윈도우를 막아주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잔정골이 3mm 이상이면은 시밀테니어스 어프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잔정골이 3mm보다 낮으면은 초기 고정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힐링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는데요. 멤브린 퍼포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는가, 리엔트리는 해도 퍼포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너스 그래프트 할 때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항목들을 봅니다. 남은 잔정골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거 추가적으로 살펴본 건 좋은 거예요. 사이너스 멤브린 thickness죠. 그런 거 얼마나 변화했는지, 라테랄 본 thickness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프트 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 마지널 본 로스, 컴플리케이션 이런 거는 살펴보게 되겠죠. 이 저널에 나온 그림이에요. 임상사진. 너무 크게 찢어져서 이제 리페어가 안 되니까 닫아놓고 나중에 리엔트리 할 때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이섹션을 한 다음에 보이는 거고, 이 그림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건강한 막을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윈도우를 조금 더 크게 뚫어서 이런 부분을 미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변 막을 분리를 해서
멤브린을 올려놓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 썼다고 그랬으니까 바이오스 1mm, 2mm짜리겠죠. 근데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보이지? 저기가 잘 안 보여. 여기 잘 보이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그래프트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멤브린 퍼포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아까 이제 28케이스 됐다 그랬죠? 2000 몇 개 중에 1.2%예요. 컴플릿 멤브린 퍼포레이션이니까 그렇죠. 보통 멤브린 퍼포레이션은 일반적인 거는 이거보다 좀 높죠. 어쨌든 컴플릿 퍼포레이션은 1.2% 정도.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트로덕션에 소개시켜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22명의 환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 요 환자들에 대한 이제 특징적인 사항을 보면 멤브린 시크니스가 1mm 이하로 얇았던 분이 이 22명 중에 12명, 1mm 이상 되는 분이 한 10분 정도 있었고요. 싱글 스팬이 11명, 멀티플 스팬이 11명.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싱글 스팬에서 더 잘 찢어지거든요. 기구 접근이 제한이 되고 사이너스가 이제 급격하게 꺾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퍼포레이션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한 항목이고, 그다음에 septum도 이제 퍼포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봅니다. septum이 있었던 경우가 22명 중에 4명, 없었던 경우가 18명.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은 치아가 사이너스 내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그럼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같이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한 9케이스, 발치 안 했던 케이스가 13케이스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T를 분석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사이언스 서저리 하기 전이고 이게 두 번째 사이언스 서저리 하기 전이죠. 자, 잔존골은 조금 감소를 했나요? 아무래도 피지올로직 본러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멤브린 티크니스가 처음에 한 1mm 정도, 이게 정상 노멀 렌즈입니다. 사실 노멀 렌즈인데 리엔트리 서저리 할 때는 1.91mm 증가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제가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도 기회가 됐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멤브린 찢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얇은 멤브린에서 찢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저렇게 좀 두꺼워져서 오히려 수술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수술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스터디도 역시 그런 거를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리엔트리 서저리, 두 번째 사이언스 오그멘테이션 서저리를 했을 때의 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멤브린 퍼포레이션이 두 번째 서저리를 했을 때도 되는데 22명의 환자 중에서 4개의 케이스, 그 중에서 4개의 케이스니까 한 18% 정도 됐다고 해요. 이게 많으면 많은 수치인데요. 자, 4명에서 퍼포레이션이 됐고요. 그 중에 2명은 꽤 많이 찢어졌다고 돼서 수술을 또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또 덮었다는 얘기. 나머지 2명은 5mm 이내에 스몰 퍼포레이션이기 때문에 역시 바이오 가이드로 리페어를 했습니다. 20명의 환자에게서 21개의 임플란트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요. 13개의 임플란트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서바이벌 레이트는 97.1%인데 한 7년째 한 개가 실패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지 팔로우업이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꽤 팔로우업이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보는 마지널 본은 한 0.64mm 정도 로스를 보여서 이것도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치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내용은 맥실라리 사이언스의 그 퍼포레이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평균 한 7에서 50%, 이거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커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나도 이게 시스테마틱 리뷰인데요. 비교육 최근에 이루어진 거여서 이걸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등급이 높은 저널에 발표된 시스테마틱 리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거 안 찾아봤습니다. 다른 것들이 좀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보통 한 1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6%는 좀 너무 과다하게 좀 나온 수치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퍼포레이션이 작아서 10mm 이내 정도의 퍼포레이션이 되면 대개는 우리가 리페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페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리포트가 되어 있는데요. 흔히 하는 게 이제 콜라겐 멤브린으로 하거나 이제 수처로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행인 거는 제대로 리페어가 된 퍼포레이션 된 사이너스 멤브린에서 그 사이언스 그래프트를 한다면은 우리가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나 바이탈 본이 생기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뚫리지 않은 경우보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리페어를 잘 하시면 돼요. 한 개의 스터디를 찾아보면 요 알파로 선생님이군요. 이름을 읽어보니까 이 선생님의 스터디가 이 사이즈, 퍼포레이션의 사이즈에 따라서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를 조금 자세하게 보고한 스터디가 있습니다. 10mm 이상의 퍼포레이션이 크게 일어나면 리페어를 잘 됐다고 해도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가 74%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퍼포레이션에 대한 사이즈에 따라서 각각 리페어 방법을 좀 달리 했는데요. 10mm 이상 됐으면 오늘 라벨라 부분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사이너스 쪽에다가 박아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서바이벌 레이트가 높아야 되지 않나? 근데 너무 높게 페일러 레이트를 보면 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 스터디가 있고요. 디스커션에 설명해 주는 거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멤브레인이 너무 얇으면 역시 잘 찢어집니다. 숫자가 잘못해서 물론 찢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잘해도 사이언스 컨투어가 너무 복잡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물론 찢어질 수 있고요. 세텀이 있어도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본하이트가 낮으면 잘 찢어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스터디들이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레지드얼 본하이트가 낮으면 시야가 확보가 더 좋아지는데 이게 더 수술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세부 항목입니다. 멤브레인 thickness가 어느 정도일 때 잘 찢어지냐, 얇을 때, 두꺼울 때 다 잘 찢어진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노멀한 thickness가 제일 건강한 걸로 표현이 되고요. 너무 얇아서 찢어지고 너무 두꺼워도 찢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터스인 경우가 많죠. 상악동이 이제 부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도 의외로 잘 찢어진다. 너무 두꺼워도 좋지 않고 노멀한 레인지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셋텀이 있으면은 잘 찢어지겠다.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셋텀이 있어서 만약에 크게 찢어졌다. 그럼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저 셋텀을 싹 갈아버려. 나와야 그 다음에 리엔트리 서저리 할 때 셋텀에 또 걸려서 찢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셋텀이 있어서 찢어졌을 경우에 저러시라는 얘기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셋텀이 있으면 셋텀을 먼저 살살 갈죠. 멤브레인에 닿아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사용해가지고 셋텀을 갈아내고 장애물을 없앤 다음에 살살살 이렇게 걷어내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 찢어졌을 경우에 저렇게 하시라는 거고 요걸 이제 인용을 한 스터디가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데 이 선생님 스터디 보면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 스터디는 참 세상 힘들게 사는 선생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건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커션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인접치가 만약에 페리에피칼 리전, 엔도리전이죠. 그런 게 있으면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약해져요. 거기서 이제 잘 찢어진다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치가 너무 불량하면 그거를 먼저 치료를 하든지 치료가 안 되면 발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싱글 투스 갭.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죠. 시야가 이제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는 부위에서는 이제 잘 찢어집니다. 아무래도 멀티플로 미싱되어 있는 경우보다 싱글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너스가 굉장히 네로하게 이렇게 극극하게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주의를 하시라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여기 디스커션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다음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멤브레인 찢어지면 얼마 만에 다시 들어가요? 그런 얘기 써주잖아요. 명확한 건 없는데 우리 보통 3달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된 저널이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 관련 저널인 것 같은데 읽어보지도 않았고 참조만 해주시라고 그래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써놨고요. 우리가 3달이니까 10에서 12주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이 찢어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대개는 다시 들어보면 멤브레인이 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술하기 훨씬 좋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스터디에서도 한 1.91mm 정도 거의 2mm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럼 왜 두꺼워지는가에 대해서 또 추론까지 써줬어요. 굉장히 열심히 잘 써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르지 않아요. 이제 발치와 힐링하고 비슷하게 먼저 블러드 클롯이 들어오죠. 블러드 클롯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래듈레이션 티슈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바뀌는 게 어느 셀이 오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본 아니면 파이브로블라스트 계통 셀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그래서 생긴다. 멤버링이 좀 두꺼워진다. 뭐 이런 추론을 써준 거고 역시 뭐가 찔렸는지 역시 뭐 근데 조직학적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써줬습니다. 그 멤브레인이 두꺼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저와 비슷하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퍼포레이션이 될 확률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엔트리 서저리를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어디저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플랩이 어디저에 있기 때문에 고기를 박리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라. 아까 15번 블레이드로 이제 셀프 다이섹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박리를 잘 한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죠. 윈도우를 조금 더 크게 뚫어라는 거. 그래서 건강한 사이너스 막이 비칠 때까지 윈도우를 크게 뚫고 그러려면 조금 더 이제 안전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고기를 확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막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걷어 올리시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나오네요. 싱글 투스 갭에서는 조금 조심하라는 거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결과를 또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총 성공률이 97.1%, 에버리지 팔로업이 한 5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고 한 케이스에서 딱 실패를 했다고요. 97.1% 나왔습니다. 이 스터디는 디스커션이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 스터디를 무슨 수로 하겠어요? 이게 지금 2,000몇 개 케이스 중에 20개 고를 건데 케이스를 많이 생기는 케이스도 아니고 이것도 저는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스터디에서 잘 설명해 준 방법대로 리엔트리 때 조금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한번 터진 데 다시 접근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공률로 임플란트 수술을 사이너스 그래프트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리포트가 흔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인트로덕션에 아까 이제 마딩거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의 스터디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리엔트리 서저리를 한 스터디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신 김용균 선생님께서 쓰신 리포트가 있는데 그게 약간 7개의 케이스만 리포트한 거라서 약간 개체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체수가 많은 이 스터디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김용균 선생님 스터디도 우리나라 자료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겠어요. 총 스터디 그룹 17명, 컨트롤 그룹 21명. 그래서 이거는 뭔가 대조군을 설정했는데 조금 애매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한번 왕창 찢어져가지고 리엔트리 서저리라는 거를 스터디 그룹 테스트군으로 했고요. 17명 환자 21개의 사이너스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처음 사이너스 서저리라는 게 건강한 상태의 사이너스라는 거죠. 그거를 한 21명의 환자 21개의 사이너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실패를 했는가? 21개의 사이너스 케이스를 보면은 6개는 그래프트 컨테미테이션, 인펙션이겠죠. 인펙션 돼서 이제 6개가 실패를 했고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돼서 중단한 경우가 2케이스 정도 있고 역시 많진 않네요. 이거는 힐링은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본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본 그래프트를 좋은 걸 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힐링 포텐셜이 워낙 낮았거나 아니면 알게 모르게 안에서 터졌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케이스가 한 6개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큐트 사이너사이티스가 생긴 게 한 5케이스, 그 다음에 오로안트럴 커뮤니케이션 생긴 게 한 2케이스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개의 케이스가 실패를 해서 다시 리엔트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엔트리 서저리를 할 때까지 기간이 이건 좀 길었어요. 오늘의 그 스터디에서는 기간이 빨리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2년이 넘어요. 평균 2년 정도 걸렸어요. 이거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잔존골의 길이를 이렇게 재봅니다. 잔존골의 길이에 따라서 사이너스 성공률을 굉장히 민감하게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잔존골의 높이가 나중에 임플란트 페일러, 임플란트 성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자, 리엔트리 서저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제일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는 이제 버칼 플랩이 어드이전 됐던 게 반 이상, 한 61% 정도 됐고요. 버칼 플랩이 어드이전 되면서 보니 페니스트레디에이션 된 게 15케이스 71%. 근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드이전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버칼 부위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거 같고 아래 거 뭐가 다른지 사실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월 등급이 좀 낮아서 그런가. 자,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대개 리엔트리 서저리를 하는 군에 있어서는 멤브레인을 올리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있었다. 스카티시로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딱딱했을 것 같아요. 이 스터디에서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잘 들어 올려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딱한 거 보시면은.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2년 동안 기다려서 그래요. 너무 오래 기다린 거야. 너무 오래. 국경대학에서 나온 스터디는 3개월에서 6개월, 평균 한 4.3개월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브레인이 다시 찢어질 확률이 좀 줄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스카로 굳어진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결과가 역시 안 좋았어요. 지금 보면은 다시 찢어지게 몇 케이스나 되느냐. 21케이스 중에 10케이스, 거의 반이 찢어진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 중에서 7개는 마이너한 거고 3개는 메이저한 거였고요.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거 헬티 사이너스죠. 건강한 사이너스 처음에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적죠. 2케이스 찢어졌으니까 한 10% 정도 더 찢어졌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케이스들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리페어를 해서 성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또 이상해요. 이거. 여기 보면은 마이너 퍼포레이션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그룹에. 헬스한 사이언스에서. 컨트롤 그룹에서는 메이저 원만 멤브레인 커버리지를 했다. 이건 또 무슨 표현이야. 역시 등급이 좀 낮은 점 이런 걸 감수를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던 거는 이게 너무 좀 오래 기다려서 멤브링이 조금 더 딱딱해져서 들어가서 퍼퍼레이션도 많이 되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것도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컴플리케이션에 이제 플랩이 좀 디아이센스 된 경우가 2케이스 정도 있었지만 그건 뭐 괜찮게 힐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퍼레이션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모든 케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지만 수술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페일러 레이트를 찾아보면은 이게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이 임플란트 개수인데요. 스터디그로 해서 리엔트리 서저리를 한 걸로 해서는 11%, 그다음에 헬티한 사이너스는 0%. 이건 뭐 잘 했겠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페일러 레이트가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어떻게든 뭐 리페어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심었는데 이렇게 좀 결과가 또 안 좋게 나온 것도 이게 너무 크게 찢어져서 그런지 뭐 힐링 포텐셜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까 알프라도 선생님이 제가 그 선생님 설명해드리면서 10mm 이상 찢어진 사이너스에서 다시 이제 서저리를 하더라도 그 리페어를 아무리 잘해도 서바이벌 레이트가 좀 낮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와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저널은 2개의 저널인데요. 보기 드문 스터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개의 스터디를 소개시켜드렸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터디의 제가 차이점도 간략하게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거예요. 연령은 뭐 30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젊은 친구죠.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잘못된 서저리를 해가지고 몇 번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제대로 된 데 와서 비용 좀 제대로 내고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설픈 데가 와가지고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을 데리고 오신 분은 이 환자분과 친분이 있었던 제가 알고 있는 치과 선생님이 직접 이 환자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자,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는 상악동을 뚫고 심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감염이 돼서 상악동의 일부가 빠지고 그래서 사이너사이티스가 크게 생기고 거기서 한번 망쳤죠. 그래서 그거를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윈도우를 크게 뚫고 그 임플란트를 빼내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거기까지도 일단 큰 고생이죠. 큰 고생. 두 번째 수술은 뭘 했냐면은 얘를 리페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그멘테이션 서저리를 한 번 했는데 그게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고생은 고생대로 식살나게 하고 뭐 세월은 흘러가고 근데 환자분이 또 유쾌하셔. 굉장히 좀 쿨하신 분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간에 저 환자분 처음 봤을 때 되게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도전적인 케이스긴 한데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CT를 찍어보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사이너스는 이게 지금 오그멘테이션 한번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거니까 사이너스 쪽은 좀 깨끗해졌어요. 임플란트도 이제 없고. 여기를 딱 보세요. 없죠. 이게 개창이 돼 있고 본이 없고 뭐 아마도 아까 이 저널에 나온 것대로 사이너스 멤브린과 버칼 플랩이 어디전이 심하게 돼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플랩을 엽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15번 블레이드를 가지고 다이섹션을 이제 하죠. 다행히 이제 바깥쪽 플랩이 두껍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조금 이제 경사를 바깥쪽으로 줘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전 된 거를 방기시키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헬티한 사이너스가 안 나와. 전부 다 뭐 스카티쉬로 빠진 임플란트 뭐 사이너사이티스 치료하려고 사이너스 얼마나 해집어 놨겠어요. 전체가 다 파이브로틱한 티슈로 바뀌어져 있고 근데 제가 CT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뒤에까지 뼈가 없는 거야. 뒤에까지. 뭐야 1년이 훨씬 더 지났을 텐데 사이너스 저쪽에 찔러놓고 나서는 너무 안 되죠. 환자분이 고생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저 안에 보니까 예전에 그래프트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멤브린하고 엉겨가지고 이 본베드에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고민하죠. 제가 예전에 크게 찢어먹은 것도 여기 뭐 붙어있는 거 띄다가 찢어먹었거든요. 저거 띄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내대면서 안 돼 그러면서 손은 가 있는 거예요. 본그레이트를 딱 띄었는데 확 찢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면 저럴 때 어떻게 해요?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당하면 안 되고 전 당하면 안 해요. 당하지 않고 그냥 꺼지 물려보고 여자분 힘드시니까 한 1분 쉬겠습니다. 1분이 뭐야? 한 5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이것들 정원들이 있으면 그 이제 머리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죠. 리페어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리페어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이제 저 에피카 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흡수성 수철을 가지고 여기를 잡은 거죠. 찢어진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2004년도에 CIDRI 그러니까 Clinical Implant Dentistry and Related Research 2004년도에 닥터 룬드그렌이 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저널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댓글을 달아주시고 가이스트리키 관계자 여러분들께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이 전호를 전달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실 이 양반은 그래프리스 사이언스 오그멘테이션 하시는 분인데 거의 리페어 방법들을 좀 써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진 질이 안 좋긴 한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호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페어를 한 거예요. 리페어를 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가져가죠. 저 안에다 이제 멤브린즈 좀 대고요. 이쪽에 리치 오그멘테이션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니까 리치 오그멘테이션 하고 사이언스 그래프트도 어느 정도 하고 본그래프트는 이제 알로그래프트하고 합성골, 이제 오스트런 3라고 하는 합성골만 사용해서 했고요. 멤브린을 진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3장인데 4장, 5장 정도 썼을 거예요. 저 안쪽에도 돼야 되니까 이거저거 썼습니다. 리치 오그멘테이션도 하고 사이언스 엘리베이션도 하고 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힐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노출 없이 큰 컴플리케이션 없이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달을 기다려요. 환자분이 잘 안 오셨는데 바쁘셔가지고 8달 기다려가지고 이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찍은 거고요. 8달째 찍어보니까 리치 컨토도 괜찮아 보이고 사이너스 쪽에서도 확실히 뼈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뉴사이언스 플로어가 생기는 게 조금씩 보이죠. CT를 찍어보니 약간의 구멍이 좀 남아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본이 생겼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17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쫙 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8째 때 CT를 찍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이 불안하니까 4개를 심기로 했고요. 열어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리치 오그멘테이션 및 사이언스 쪽에 본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환자분께 굉장히 나름대로 만족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 이게 뉴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혈관들도 보이고 괜찮습니다. 4개 임플란트를 순차적으로 식립을 하고 고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원스테이지로 서저리를 마무리하고요. 2달 뒤에 프로비달 레스토레이션을 넣어서 로딩을 가하고 지금 보면 뉴사이언스 플로어가 명확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로 2달인가 3달인가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한 다음에 최종 구조물을 세그멘티드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내용과 부합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골라서 이제 보여드렸고 그 이후 환자분이 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또 여기도 해야 되고 많이 여기도 굉장히 커렉스가 심한데 또 엄한 데 찾아가셨는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 이제 내용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팔로우업이 잘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사이언스 플로어는 확실히 복원이 됐고 이쪽 리치도 확실히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퍼포레이션 됐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얘기를 하려면 크리스탈 퍼포레이션 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확실하게 2021년 정보를 골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